4월 17일 월요일 지금은 족박아 시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네. 월요일인데 그 금요일 느낌이 훨씬 풍깁니다. 늘 좀 이상하게 월요일인데 그죠? 금요일 같은 내일 느낌이 쉴 것 있어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일상을 좀 얘기해 주세요. 뭐 하셨어요? 주말에 뭐 했지? 주말에 호캉스 했어요? 호캉스 하고 싶어서 호캉스 했다고 하고 싶네요. 요즘 얼마예요? 요즘요? 호텔마다 틀리지. 호텔마다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갈만한 호텔이라고. 글쎄 그래도 주말에는 한 2, 3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아, 일박에. 평일에 한 10만 원, 20만 원대면 주말엔 2, 30만 원대. 조식 뷔페까지. 조식 뷔페하면 추가 금액도 나오죠. 아유, 조식 뷔페가 빠졌는데 20에서 30까지 썼네. 요즘에 네. 호캉스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조선모사를 해서 호텔 조식에서 조식을 20에서 30만 원 받고 숙박을 10만 원 받으시면 가거든요. 근데 숙박을 20에서 30 하고 조식이 10만 원 받으면 안 가세요. 아, 총 합은 같은데 네. 그 비율이 다르면 안 가십니다. 네. 아니 여자분 또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조식 뷔페를 안 하는 숙박업소도 있어요. 아, 그래요? 호텔인데. 그렇지. 패키지인데 아쉽네. 그 장급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 그 성급? 성급. 5성급 막 이런 예, 거 5성급, 말씀하시는 5성급. 거죠? 예. 5성급인데 조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기 지방에. 아, 서울 말고. 예. 지방 5성급은 서울에 한 3성? 레지던스 같은 거 말씀하시나 보다. 조식 안 하는. 그래서 그때 한번 갔더니 네. 뭐 그냥 차려준 거 먹으라고. 예. 이제 실망이 컸어요. 그때. 네. 사실 호텔에 호캉스 하러 가는 거는 딴 거 없거든요. 수영장이랑 조식. 그거 말고 뭐 없어요. 헬스장 가끔 가고. 헬스장. 요즘은 헬스장이 핫하다 그러더라고요. 가면 거기에 이제 핫한 분들이 잔뜩 있다고. 유명한 분들이. 아니 호캉스 온 여성분들이 이제 네, 헬스장을 갔다가 수영장으로. 그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거기 여자분들은 가시면 사진 찍으러 가잖아요. 그쵸. 막 예쁘고 조명도 예쁘고 꽃도 많고 막 이러니까 가는데 네. 그냥 바람이 그렇습니다. 주말에 뭐 가서 좀 쉬다 오면 어떨까라는 바람만 있습니다.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요. 아, 이미 주말이 그러네. 지났는데. 갔다 오신 거예요. 맞네. 좋았죠? 즐거웠습니다. 예. 주말에 또 가고 싶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우먼센스 출연하시는 미셸 여연조님이랑 셋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영복 사진을 막 인스타에 올리고 하시던데 이미 보셨을 거 아니에요. 출력까지 해서 출연까지 했어. 벽에 붙여. 안 보였어. 양쪽의 언니들이 근데 너무 글래머라서 제가 상대적으로 너무 아이같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엄마랑 이모 따라간 조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언니들이 양옆에 사실 꼭 저를 가운데 놔요, 자꾸. 저를 가운데 놓으면 이 언니들의 그런 이제 볼륨감에 눌린 초등학생 같이 이렇게. 아닙니다. 그러면 언니들의 계략이네요. 그래요?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송소민 씨를 밑자락으로 깔아놓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가는 거죠. 아니, 이제 볼륨이 아이처럼. 있는 그 여성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네. 슬림한, 날씬한, 또 이걸 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맞다. 네. 김 PD님 약간 슬림한 거 좋아하시지. 이것도 그 얘기를 해. 아유, 취향은 존재할 수 맞아. 있는 거니까. 스키니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것도 아마- 다 알아. 이것도. 네. 김용민 PD님이랑 저랑 같이 셋이 이렇게 수영장 가면 거기서도 눌리실 겁니다. 배로, 양쪽 배로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배로도 배뿐만입니까? 배뿐만이 아니죠. 배뿐만이 예. 아니에요. 예. 자, 저희가 나름 또 접부심이 있거든요. 저 거의 없다도 데려가야지. 데려가야지. 거의 없다도. 걔는 개수로 승부 보내니까.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저지 4개. 4시 한번 가보겠습니까? 그럼 셋이 도합 몇 개야? 온 동네 아이 다 수유할 수 있죠. 미치겠네. 아이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이사님이 지금 육성으로 미친 거 아니에요? 이사님이 저 새끼들 쳐돌았다고. 월요일 아침부터. 아니 우리 이사님이 원래 고음어만 쓰시던 분인데 요즘 입이 걸어지셨어요. 욕이 부쩍 늘었다고.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헛소리 할 때마다 미친놈들이라고 이러시거든요. 너무 네. 웃기다. 네. 거의 없다도 한번 불러야겠다. 한번 네. 갑시다. 예.
자, 저 오늘 그 얘기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주말에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매주 하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인데 27%가 나왔어요. 20%대로 추락을 한 드디어. 거예요. 네. 이게 5개월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작년 거의 뭐 겨울 되기 전쯤 네. 아마 이태원 참사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27%로 내려앉았다. 이유가 네. 뭘까? 이유는 뭐 한 가지지. 네. 뭐 일본에 이어서 미국까지 미국까지. 외교 참사. 보감청도 컸고요. 이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말이죠. 네. 외교하면은 웬만하면 점수를 줍니다. 음. 왜냐하면은 뭐 해외 순방 나가면은 상대국 정상하고 어깨를 나란히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우리 대통령 이런 그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이른바 국위 선양을 한다. 뭐 그 네. 차원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주는데 우리 어떻게 된 게 윤석열이는 해외에 나갔다 하면은 네. 그냥 폭락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네. 떡락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지금 아직 가기도 전인데 27%가 나왔어요. 이 네. 정도면 안 나갈 법도 한데. 아니, 이렇게 게다가, 나갈 때마다 그러면. 중요한 외교 라인, 담당 외교 라인을 지금 다 경질한 상태지 네.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사고가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음. 미국 다녀오면 또 게다가 이미 도청 문제로 이걸 카드를 이용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 숙이고 들어갔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도 주장할 수 없어요. 미국한테 이미 완전 주도권을 뺏기고 이미 수그리고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를 들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다 미국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성향도 매우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시킬 만한 뭐 건덕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한국갤럽 조사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깜짝 놀란 게 드디어 대구 경북이 깨졌습니다. 네. 그렇죠. 대구 경북이 긍정 평가가 40.5, 부정 평가가 45.3이 나왔습니다. TK도 부정이 더 높아졌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34.2의 긍정 평가, 56.1의 부정 평가가 나왔어요. 부울경은 차이가 20% 가까이 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부정 평가고요. 네. 이제 선거 때 민주당을 찍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네. 문제야. 근데 예컨대 이제 박근혜가 네. TK 신당을 만든다. 네. 요러면 또 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 국민의힘은 이제 뭐 수도권이고 영남이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네. 데가 없어져요. 음. 근데 변희재 고문 얘기로는 박근혜 심성을 보게 되면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분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네. 자기를 이제 감옥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그런 구형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면으로 해가지고 풀려났는데 네.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박근혜 달성 집으로 네. 이제 윤석열이가 왔다고. 네. 그때 이제 뭐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데 당시 이제 지금은 이제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씨가 뭐 네. 이런저런 뭐 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유영아가 끼어들더니 그 윤석열이 박근혜한테 면목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요건 이제 발표 내용에서 뺐는데 유영아가 박근혜 지시를 받고 그 얘기를 발설했구나. 발설한 네. 거야. 뭐겠어? 면목이 없다는 게 뭐예요? 지가 저 수사를 잘못했다 이런 거 자기 인정하는 거 부정한 아니야? 거지, 자기 부정. 이거는 이 검사 네.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히 윤석열 같이 권위주의적인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대외 행보를 시작했는데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윤석열이 도와달라라고 한다면은 물 끓어라. 잘못했다고 사죄하라. 마치 그 왜 일본이 그 이 1945년에 그 패전을 했잖아요. 네. 그때 네. 그 어느 함정에 올라가 가지고 미국한테 고개 조아리고 네. 그렇게 사인하는 거. 그 사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굴욕적인 상황이고. 그렇죠. 굴욕적인 그 회개, 반성. 윤석열한테 요구할 텐데 윤석열이 이걸 받겠어? 절대 안 받지. 네.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둘이 틀어지는 거야. 또 김기현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박근혜를 만나러 대구에 간다고 했죠. 바로 그때 아마 박근혜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사과해라. 네. 너 나 그 조작해가지고 감옥 보낸 거 아니냐? 사과해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일단 박정희 기념관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사과할 의도로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는 김기현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네. 윤석열이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감옥 넣었다가 풀어준
자기가 풀어준 건 아니지만은 박근혜가 그런 요구한다고 받습니까? 안 받아요. 받으면 위신이 안 서죠. 위신이 안 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뭐 국민들 앞에서 적폐청산이니 뭐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K에서 만약에 박근혜 신당이 나오고 힘을 얻는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국민의힘은 다음 총선에서 국물도 없는 거지. 무너질까요? 그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박근혜와 그의 측근들에게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와 이준석. 그렇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필요할 때 안철수와 손 잡았죠. 안철수가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뭔가 자기 챙겨줄 줄 알았죠. 지금 뭐 국물이라도 있습니까? 다 버렸죠. 없습니다. 이준석 대선 앞두고 이준석이 필요했습니다. 술까지 맥주 회동하면서 뭐 어깨 동무하고 울산 엄청 가출을 한 애 데리고 오고 막 그렇게 해서 다시 화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대선 결과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추문 벌였죠. 네, 바로 성추문 사건 나오면서 죽였지. 죽였어. 한 번 자기에게 반했거나 자기랑 각을 잡던 사람은 뭐 나중에 뭐 화합을 하고 뭐 용서를 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복수하는 게 또 윤석열입니다. 반드시 무섭다. 죽여요. 죽여요. 반드시 죽여. 회색 못하게.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고 네. 2019년 7월 말에 검찰 인사 뭐 턴키로 그냥 네. 윤석열한테 네가 다 해라. 네. 해서 뭐 한동훈 반부패 부장 등 자기 라인으로 싹 다 그냥 공안부장까지 네. 공안검사가 있는데 공안부장까지 싹 자기 그 특수통들을 갖다 박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 문재인 때려잡았잖아. 음. 문재인 정권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놈이에요. 아주 배신이 뭐 정말 뭐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주 인생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지. 배신이 상습적이고 거의 뭐 인생관이다시피 한 거예요. 네. 자, 이런 윤석열도 이제 아마 박근혜라는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제가 만약에 박근혜라면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뭐 참여를 통해서 지능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저 같으면 이번 총선에 절대 손 안 내밉니다. 그렇지. 그래서 폭망하는 걸 윤석열이 느끼게끔 한 다음에 정권 말기에 대선 때쯤 쓱 나오겠지. 나 내 돈 못 받고 총선 망하는 거 봤지? 어떻게? 너 정권 뺏기면 넌 죽어. 어떻게 내 돈 필요해 안 필요해? 이게 몸값 올리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자기 값을 계속 이렇게 간보면서 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총선이 망하는 걸 자기 없이 총선 망하기 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박근혜라면 그렇게 합니다. 이번 총선에는 절대 나설 듯 말 듯 하면서 절대 안 나서는 게 박근혜가 살 길이다. 내가 없으면 네가 망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 TK 레이더를 돌려보면은 네. 이건 나설 것 같아요. 지금 또 최경환이가 지금 또 이제 신당 왜냐면, 창당 움직임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박근혜 주변에서 박근혜 떡고물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뭔가 자리를 빨리 자기 몫을 챙겨야 되거든. 옆에서 얼마나 이걸 하겠습니까? 이번에 각하께서 나서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나서 주셔가지고 새를 보여주셔야 이후로도 행보가 편안해집니다. 주변에 감언 이설을 엄청나게 풀겠지 지금. 네, 그래요. 자, 그 정당 지지도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동안 어떻게든 1월 넘어서부터는 그 한동안은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는 듯하다가 네. 아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빨간색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빨간색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 파란색입니다. 아니 지금 저기 맞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이고 죄송해요. 예, 제가 반전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네.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고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내내 국민의힘이 앞서다가 3월 셋째 주부터 좀 박빙의 상황이더니 이번 4월 둘째 주에 36대 31로 네. 정말 민주당이 확실히 앞서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또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다른 조사를 보면은 네.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갑니다. 근데 그 한국갤럽 조사는 왜 이렇게 나오지? 왜 더불어민주당이 맥을 못 추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 조사는요 전화 면접 조사예요. 네. ARS 조사가 아니라 전화 면접 조사예요. 전화 면접은
계속 보수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오죠. 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당이 우세하게 나오죠. 지금은 저 윤석열이가 권위주의 정부 시대 아닙니까? 네. 내가 민주당 지지한다라는 말을 참아 못해. 무서워. 네. 후환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좀 맥을 못 추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대 31로 민주당이 앞서는 네. 걸로 나왔다. 요거는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다 해놓고서 답변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 문항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답해야 되는 질문 문항. 객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영향을 끼친다, 안 끼친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거 이제 체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또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지금의 정치 사안에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번에 도청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갤럽 조사에 도청 관련 질문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도청 관련 질문이 들어갔으면 보수 지지자들이 이거 전화 끊지 않겠어요? 짜증 나니까. 뭔 그래서-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짜증나니까. 답변 안 하고 네. 끊겠지. 누가 봐도 도청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렇지. 나라가 난리니까. 뒤집어졌는데. 근데 그 질문은 가장 지금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민감한 핫한데. 사안인 도청 질문이 빠졌단 말이죠. 아마 그 도청 질문이 들어갔으면 윤석열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떨어졌을 겁니다. 여론조사 꽃이 아마 다음 주 조사에서 네. 아마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 조사에서 네. 아마 그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 여론조사 꽃도 한번 볼까요? 네.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 66.3, 잘하고 있다 32.8. 야, 이게 야. 거의 더블 스코어네. 네. 이게 저 ARS 조사가 그렇고요. 네. KATI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건 33.8 대 63.2. 뭐 어쨌든 다 네. 지금 60이 넘어갔습니다. 훌쩍 넘어갔어요. 네. 예.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이게 완전히 민심이 등 돌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정당 조사를 보게 되면 ARS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52.2, 국민의힘이 34.6.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43.7, 국민의힘이 32. 이게 이미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네. 민주당이 이제 추월했습니다.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 구조를 보면은 야 윤석열이 진짜 지금 코너에 몰렸구나. 음. 코너에 몰리니 어떻게 합니까? 네. 민주당 정치인 털잖아 또. 뭐 선거 때 부정이 있었다. 네, 총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부정이 있었다. 돈이 풀어졌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미 수사가 들어간 작년에 이미 수사가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지금 갑자기 2년 전 이게 검찰이 조사. 네. 이미 수년 전에 들어갔던 얘기인데 그 관련해서 지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다 그 검찰에서 쥐고 이제 언젠가 이거 필요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총선 때 꺼내놓을 요량이었을 텐데 네. 총선 전에 터뜨릴 생각이었을 텐데 지금 그만큼 다급한 거야 지금. 급한 거야 지금.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좀 많이 슬픈 게 네. 네. 80명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1억이 안 돼. 9,400만 원이죠. 네. 네. 1억이 안 됩니다. 예. 아니 곽상도 아들 한 것도 없이 최저금 50만 원씩만 받고 뭐 난리도 아닌데 아니 보시면 늘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부패 부정부패 관련된 뉴스 뜨잖아요. 보시면 금액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민주당 관련된 뭐 부정부패 의혹 관련된 금액이랑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 관련된 부정부패 그 금액이랑 공이 하나에서 두 개는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돈으로 하면은 좀 뭐랄까 너무 좀 청렴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그래서 달러화로 그렇게 또 환산해 가지고 네.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민주당에 대한 지금 뭐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해봐야 다 무죄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아 그 결과를? 네. 다만 지금 때가 네. 아주 고약하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그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수사가 네. 불거져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맞아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얘기를 했는데요. 수사를 이미 다 한 거였고 이전 사무부 총장이 기소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 점은 네. 그리고 1심 선고가 나는 날 이걸 다시 꺼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스럽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이, 네, 이미 뭐 이 정권과 검찰은 한 통속이라는 거를 이미 국민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정평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에 대한 불만도 다 녹아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기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럼요. 네. 네. 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 흐름을 보면은 뭐 1년이나 남은 뭐 총선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거는 건 무리고 네. 또 희망회로 돌린다라고 비난하실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지금 아주 처참하게 지금 여론은 윤석열에게 등 돌리고 있다. 이거는 확실해요. 네. 이건 확실하다는 점. 앞으로 또 미국과 가지고 뭐 좋은 점수 딸 수 네. 있겠어요? 더 떨어지면 떨어지면 떨어졌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20%대면은 음. 공직 사회는 야 이거 괜히 또 윤석열이한테 줄 섰다가 네. 회피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검찰 같은 경우 야 이러다가 지금 윤석열한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수사했다가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되게 하는 걸 안 되게 하고 이랬다가 내가 나중에 회피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이 공직 사회에 이제 돌게 된다면은 윤석열은 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자,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에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또 하나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김건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렇지. 뭐 행보를 하기 그쵸.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김건희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이거는 예전의 상황과는 좀 약간 다른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김건희가 드디어 됐어, 내가 할게. 오빠 안 나와. 오빠 이런 나와, 느낌이잖아. 오빠 응. 됐어, 나와. 나와. 짜증나게 하지 마. 아, 진짜 오빠. 제대로 그렇게 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내가 아유 방구나 잘길 줄 알았지 내가 아유 이제 방구나 시원하게 끼지 정치를 좀 시원하게 해봐 내가 보여줄게 근데 어떤 응. 말투로 할지 진짜 너무 예상되지 않아요? 아, 오빠 나와. 맨날 방구만 시원하게 꼈지 정치는 시원하게 하나도 못하고 술 처먹는 거랑 방구 끼는 것만 시원하게 하고 할 줄 아는 게 뭐야 오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또 북한 관련 문제를 막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한번 그거 숫자를 세봤대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주 1회였는데 김건희 대통령이래. 김건희 여사. 아 그래도 돼요 V1 V2니까 김건희 대까지 나 깜짝 놀래. 김건희 여사 일정이 주 3회였다고 합니다. 외부 일정만. 그러니까 지금 뭐 조용한 내조라고 해놓고 대통령보다 더 빠리빠리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비대위원장이 김건희가 될 거라는 설은 결코 네. 그 무리한 억측이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대통령이라고 부르세요 대통령 통령? 보톡스 톡자를 써서 대통령. 대통령. 명. 대통령. 근데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 식용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니 정부 임기 내에 개식용 문제를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납북자 또 억류자 가족을 만나서는 뭐 납치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쥐가 뭔데? 아니 영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 언사를 공공연하게 하는 케이스는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었지만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누가 영부인이 나서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대통령 이신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영부인이 그래서 조용히 있는 건데. 아니 영부인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여성분이 대통령이고 남편이 그 뭐라 그래 이거는 남편이 영남편? 영부남이라고 하더만 박지원 형님은. 네 어쨌든 뭐 그러면 그건 그냥 보이지 않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이 민간 차원의 시민사회 차원의 어떤 활동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정치적 언사를 영부인이 한다? 이거는 대통령을 무시해도 아주 그냥 뭐 사진으로도 이미 다 드러났지만 이미 자기 아예 밑에 하수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아주 제대로 증명이 된 겁니다. 저 기본적으로 납북자 문제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짚었지만은 네. 이 그 남북 실무회담에서 말이죠. 굉장히 우회적인 표현을 씁니다. 네. 전쟁 시기와 그 이후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왜냐? 네. 상대가 반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 납치했는데, 네. 우리가 언제 억류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근데 아예 대놓고 납북자, 억류자 네. 운운하더니 네. 그 끝내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북한하고 대화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걸 윤석열이가 말해도 문제인데 아무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지가 무슨 권한으로 그딴 소리를 떠들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영부인은 민간인입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 워딩에 담겨져 있는 컨텐츠를 보면 이게 이런 납북 문제, 북한 억류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민감한 게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도 그래서 이제 북한이랑 이 문제에 굉장히 첨예하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부분인데 네. 요 김건희가 이야기한 스탠스가 일본의 스탠스하고 똑같아요. 그럼 김건희에게 이런 식의 조언 이걸 이야기 지금 이 타이밍에 해야 된다고 조언한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얘기했죠? 있구나. 김태효.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라고 우리가 계속 여러 번 의심하고 있죠. 의심하고 추측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일본에 대한 그 관념, 뭐 네. 시민사관 같은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김태호가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할 소리도 아니거니와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네. 쓴 표현도 그렇고. 근데 일본이 주로 쓰는 표현과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갑작스러워요. 지금 갑자기 전쟁기념관에 가가지고 납북자 이야기를 한다? 기념관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자기가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 지금 타이밍이 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식용 문제도 그렇고 네. 개식용하는 거 보면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잔대요. 네. 그 얘기 지금 왜 나오냐고. 3박 4일 동안 잠을 못 이뤘다고? 그럼 사람이 몸이 이상하지. 건이야 수면제 먹어라. 네. 사람이 몸이 이상하면 안 되지. 저는 주가 조작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요. 저도 주식을 하면서 많이 힘든 사람으로서 네. 남의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제가 당한 피해는 아무것도 아닐걸요. 주가 조작의 피해자분들은. 글쎄 말이에요. 자, 건이야,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 건강해야 한다. 왜냐? 감옥에 가야 되잖아. 네, 감옥에 가야 되니까 3박 4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네. 이 얘기를 전하고 싶어요. 아, 요즘 재판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센 단어로 많이 빠졌네요. 왜? 뭐가 세? 뭐가 안 세? 어? 내용은 센데 단어는 굉장히 좀 순해졌었어. 정제하셨어요. 왜냐면 지금 재판이 걸려 있거든요. 진행 중이시여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할게요. 김건희 야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아. 김 PD님 오래 보고 싶어요.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바로 제2부속실이 없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네. 통제를 못하니까, 감시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는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사실 영부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 만나기도 하지 네.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그때 사안에 맞는 활동을 하죠. 보통. 또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만날 수 있는 건데 이게 납북자 이런 분들 굉장히 만나가지고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건드려요. 네, 그래요. 이게 진짜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건희가 정신 네. 차리라고 좀 나이 처먹었으면 지금 50을 넘겼잖아요. 네. 이제 딱 72년생이면 50 50인가? 넘었지. 나이에 걸맞게 화보 찍고 네가 어린애냐? 20대야? 20대가 찍는 그런 사진을 찍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통제 받으면서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관용의 범주 안에서 활동을 해도 하길 바란다. 네. 그리고 수사부터 받아.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이 나야 그다음에 네가 활동해도 뭐라고 안 하지. 네.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어요. 네. 게다가 그 뻔한 수작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또 애 껴안고 사진 찍었습니다. 좀 그만하는. 또 아니 애가 싫어가지고 막 울면서 김건희 턱을 막 밀고 있어 이렇게. 그래요? 예, 보세요. 진짜 밀었네. 네. 그래요. 울어. 안 안아봤잖아. 그래. 애를 안아본 느낌이 아니잖아. 아니 이런 조작이라기보다는 이런 연출된 사진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걔랑 뽀뽀도 했어요. 걔 붙잡고 이렇게 뽀뽀하는 화보 컷도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 진짜. 아이고 진짜. 아니 이게 국민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 이게 국민들 옛날에 사진 한 장으로 사진이 물론 정치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사진 한 장이 정치의 향방을 흔들어 놓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식의 얕은 수작을 사진을 통해서 부리는 거는 국민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거든. 이런 걸로 야 내가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애 안고 사진 찍으면 감동해가지고 평가가 달라지겠지? 지금 민심이 향방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국민을 얕잡아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건이야 까불지 말고 좀 나이값 좀 해. 뭐야 그게 도대체? 지금 저희 녹화 시간 기준 1시간 전에 계속해서 속보가 짜라락 올라온 게 뭐냐면요. 대전에서 떡 시식하는 김건희 여사, 떡 구입하는 김건희 여사, 떡 먹어보는 김건희 여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성경 말씀까지 하나님의 나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정의와 양심에 입각해서 감옥 가기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아유 송서미 씨,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 맞다. 왜 자꾸 이제 지난주 금요일처럼 지금 말씀을 하세요? 지난주 정보를.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호캉스 하면서 호텔에다가 정신머리를 정신머리 두고 오셨어요. 정신머리 두고 왔어요. 전화 한번 챙겨줘요 호텔에서. 택배로 보내줍니다. 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광고 갑시다. 네. 자, 첫 번째 광고 만나볼 텐데요. 레시브 프리미엄 캡슐 세탁 세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요거. 생겼어요. 따란. 너무 편하겠죠. 어유, 이렇게 그냥 하나만 톡 던져는 이제 하나씩만 드릴 거야. 두 개 안 줄 거야. 이게 두 개. 야 모양이 그 저기 네네. 거의 없다 젖꼭지 같네. 보셨어요? 자, 레시브 프리미엄 캡슐 세탁 세제. 빨래할 때 세제 넣을 때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요. 흐르고 그렇지. 묻고 굳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우리 송서미 씨도 빨래 하십니까? 그럼요. 저 혼자도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제가 막 흘러내려와서 그게 굳어서 딱지가 아유, 생기면 그럼. 진짜 네.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짜증나지 이거 진짜. 그리고 만약에 액체를 쓰신다. 네네. 그러면 조절이 안 돼서 왈칵 어이구.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진짜 알아요. 열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낭비하지 마시고요. 레시브 에센셜 고농축 캡슐 세제를 하나만 톡 던져 넣으면 끝납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레시브 하실 수 있습니다. 개량할 필요 없고요. 대용량 세제들 다 손목 삐끗할 필요 없고요. 세제 세탁기에 넣다가 지저분하게 흘릴 필요 없습니다. 살균력 99.999%의 강력 깔끔 파워, 찬물에도 완전 잘 녹고요. 청정 덴마크산 7종 프리미엄 천연 효소 그리고 15종의 위해 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어이구. 완료했습니다. 이런. 45개 입에 21,000원입니다. 그리고 2팩 총 9개래. 90개 입에 38,400원. 그리고 3팩 하시면 54,400원으로 추가 할인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그저 한번 세탁할 때 요거 하나 떨렁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남겠네. 그렇죠. 보통 예. 빨래를 뭐 하루에 한 번 한다고 쳐도 45개 입이면 한 달 반 정도 사용하실 수 글쎄 있어요. 말이야. 예. 자, 여기에다가 또 요거를 뭐 그냥 이 뭐 뜯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 놓으면 그냥 던져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자, 이게 드럼 세탁기도 가능하고 통돌이 세탁기에도 사용이 가능하죠. 겸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에도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앞에 써 있어요. 저 보시면. 네. 오, 일반 드럼 겸용이고 에센셜. 자, 보통 세제가 이제 전용 세제가 따로 있어가지고 따로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거 헷갈려가지고 잘못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요거는 그냥 레시브 프리미엄 캡슐 세탁 세제는 자, 이 겸용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그리고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게 여기에 이렇게 지퍼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그냥 뭐 굳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이 키우는 집들 있잖아요. 네. 애기들이 이거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입에 그럼, 물고 그럼. 아이고, 이것도 장난치고. 이 좀 이렇게 식감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좀 뭔가 장난감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포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쓰실 때 이렇게 열어서 편하게 쓰시고 안 쓰실 때 딱 닫아 놓으시면 네.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그렇지.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송소미 씨가 뜯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였죠? 네. 잘 안 써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힘든 거예요. 아. 오창석 씨는 아예 못 열었어요. 사놓고도 못 그렇죠. 열었어요. 제가 가서 세탁할 때마다 그냥 집에 가서 열어주고 옵니다. 예. 어린이들은 못 열거든요. 전에 또 아이들은- 저기 119를 불러가지고 뜯기도 했어요. 장비로 열어서 장비로. 어린이가 쓰지 않도록 보호 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성인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쉽게 안 열리게끔 네, 되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레시브 예. 프리미엄 캡슐 세탁 세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자,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식사하셔야죠. 밥 먹을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예. 자, 온밥엔 떡갈비 구이 떡갈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떡갈비! 세상에. 떡갈비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왔어요. 맛있고 건강한 떡갈비 찾으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실구매 후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 진짜 안주로도 너무 좋고 식사 대용으로 너무 좋고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추천해요. 추천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온밥엔 떡갈비는요.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고요. 와. 술안주로도 좋고요. 뭐 국내산 돈육에다가 국내산 생과일, 국내산 생야채로 만들어서 합성 첨가물은 일체 넣지 않은 건강한 명품 이 떡갈비입니다. 제조도 한국인이 했어요. 네, 그럼요. 예. 고기 함량이 진짜 중요한데요. 원래 떡갈비 먹다 보면 갈비가 아니라 그냥 떡인 경우가 많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얘는 고기 함량이 무려 70%입니다. 70% 이상이에요. 음. 육즙이 팡팡 터지는 쫄깃한 떡갈비의 진정한 맛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자, 위생적인 해썹 인증은 물론이고요. 돈피 젤라틴을 이용해서 고지 혈증을 개선하는 제조 방법 특허까지 냈습니다. 온밥엔 떡갈비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기가 막히네. 이자님 와.
요게 치즈 맛도 있거든요. 치즈 맛은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팩 세트 하시면 2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순한 맛, 매콤한 맛 이렇게 다 있는데 15,500원, 500g에 15,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팩씩 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네. 아, 떡갈비 진짜 밥 반찬으로도 맛있고 저희가 또 밥을 안 먹고 오잖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제가 항상 이제 방송 오기 전에 네. 우리 이사님께 톡을 보내가지고 오늘 광고 제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떡갈비입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제가 진짜 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예. 맛있어. 아 그래 이렇게 진짜. 먹어야 돼. 반찬이 떡갈비에 김치밖에 없는데도 너무 맛있고 너무 풍성한 느낌.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고. 네. 맛있다. 이거 약간 떡갈비 너무 안 달아서 좋다. 그죠? 응. 잘 못 씹으시는 어르신분들도 떡갈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연하고 야들야들해가지고 밥 먹고 네. 떡갈비. 근데 김건희가 이거 보면 김건희 떡갈비 먹어 뭐 이렇게 기사가 나겠네. 떡갈비 먹는 김건희. 한번 드셔볼래요? 진짜 야들야들하고 육즙이 있어. 떡갈비인데 육즙이 있어요. 떡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완전 순 갈비 같은 느낌이에요. 아 진짜 맛있다. 아유 잘 나왔어요 이거. 네.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깔끔하다. 정갈하다 맛이. 전주가 떡갈비가 유명한가 보네요. 그럼 이렇게 맛있지? 전주 떡갈비. 네. 자, 치즈 맛은 16,000원, 순한 맛은 15,500원, 매콤한 맛은 1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팩씩 하시면 추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거는 두 팩씩 사셔야겠네. 두 팩씩 사셔야겠어.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바로 구매 각인데 이거는. 그러면 특별한 조리 방법 없이 그냥 구우신 거잖아요. 이게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 저 민 실장님한테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맛있다. 진짜 막힌데? 떡갈비 진짜 맛있네. 맛있으면 밥 말도 적어져가지고 진짜 쫄깃하고요. 아 이건 너무 저는 아깝다. 밥 반찬으로 강력 추천드리는데 가끔가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제 뭐 탄수화물 좀 줄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아예 탄수화물을 안 먹어버리면 좀 힘들단 말이에요, 생활이. 네. 떡갈비는 그럼. 안에도 떡이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떡갈비만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그럼 간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진짜 잘 만든. 진짜 정갈하게 이게 고급 한정식에 가서 이제 그죠? 떡갈비 정식 같은 거 이제 시키면 나오는 떡갈비들 있잖아요. 그 정도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너무 맛있으면 김PD님이 알을 안 해주셔. 왜냐면 내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느라 이거 광고할 시간이 없다 이거. 이거 밥을 사야겠다 이거. 너무 좋은데? 또 떡갈비는 간편하잖아요. 네. 뭐 기름을 오래 두른다거나 조리를 오래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겉이 살짝 바삭하게 익고 속이 살짝 익을 정도로만 구우시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간편합니다. 송소민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떡갈비요. 아유, 말다 했어. 진짜 맛있네요. 아 이거 좀 나눠 먹어야겠다. 편식하는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죠. 떡갈비는 싫어하는 애가 없지. 떡갈비도 다진 고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안에 또 각종 야채가 예, 들어가거든요. 예. 채소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국내산 돈육에 국내산 생과일에 국내산 생야채까지 들어있대요. 전 떡갈비에 과일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단맛을 과일로 들어가야지. 넣어야지. 맛있어. 그러니까 배에 갈아서 넣고 막 그러거든요. 단맛을 내려고. 근데 매콤한 맛 표현하니까 청양고추더라고. 맞아요. 옛날에 왜 LA 갈비 같은 거 재일 때 배에 갈아서 넣잖아요. 저희 엄마가 요똥이거든요. 네. 요리를 진짜 못하세요. 근데 LA 갈비를 재야 되는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맛이 엄마 왜 이래 했더니 배가 없어서 키위를 갈아 넣었어 이러는 거죠. LA 갈비에다 키위를 갈아 넣었다고? 아 LA니까 이제 미국 스타일로 하셨구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먹을만 했습니까? 아니 맛 진짜 이상했어. 깜짝 놀랐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력이 뛰어나시구나. 키위를 어떻게 아무튼 이
온밥엔 전주 떡갈비 구이에는요 그런 맛 전혀 없고요. 진짜 대중들이 딱 대중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맛입니다. 나 지금까지 먹어본 떡갈비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오, 네. 너무 맛있네. 여기는 받으셨군요. 뭐 이게 단맛이 너무 세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이거 먹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먹겠는데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꼭 강추.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식 드셔야죠. 네. 네. 야, 떡 시식하는 여사님 대신에 떡 먹는 용민이. 네. 자, 도깨비 떡방의 진도 해풍 쑥 인절미 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절미인데 네. 이게 인절미 없이 그냥 그 이 네. 말 그대로 해풍 쑥떡 음. 만으로도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이게. 제철 햇쑥으로 만들었고요. 건강한 진도 해풍 쑥 인절미입니다. 아, 이게 진짜 쫄깃하다 못해 고기처럼 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눈을 감으면 진도가 보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떡도 아니에요. 심지어 주문 확인하면 바로 만들어 보내는 떡이라서 네. 냉동떡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왜 울산에 골목 맛집 있거든요. 거기에 도깨비 떡방에서 만들었고요. 30년의 노하우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합성 첨가제면 유화제 이런 거 1도 없죠. 공장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방앗간에서 당일 도정한 쌀로 빚은 진도 해풍 쑥 인절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쑥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합니까? 농담입니다. 예. 너무 맛있어 진짜. 이거는 여러분 저기 인절미도 맛있는데 네. 정말 맛있는데 근데 말이죠. 인절미보다도 진짜 쑥떡 쑥떡 먹어보면은 네. 그 무슨 쑥떡이 그렇게 그냥 맛있나 몰라.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저 지금 이거- 저 그림에 보이는 저게 저 상태, 쑥떡이죠. 저 상태로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콩가루 없이 먹는 거 말씀하시는 인절, 거죠? 그렇지? 인절미 콩가루까지 넣으면 더 맛있고. 이거를 배송 받으시면 본인이 이제 맞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로 자르신 다음에 콩가루에 묻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 상태로 오니까 네. 냉동 보관하실 때도 떡이 겹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관하시면 더 맛있고요. 지금 주문 폭주라고 하거든요. 쑥이 또 봄이 제철이잖아요. 그치. 지금 진짜 맛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가 이제 제가 뭐 막 이렇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제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쑥을 캐요? 쑥을 캐. 우와,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 쑥을 아유 거짓말을 하면.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쑥을 캐서 그거를 이제 쑥떡을 해주셨거든요. 개떡을. 맛있다. 그렇게 쑥 직접 해서 해도 진짜 맛있는데 그죠? 심지어 그때 그 맛인 거잖아요. 도깨비 떡방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만드는 떡입니다. 송소미 씨 그 마당에 네. 집 마당에 쑥 있잖아요. 있죠. 진짜요? 쑥도 있고 뭐 다양한 거 많아요. 뭐 더덕도 가끔 키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상추, 뭐 오이, 토마토 별걸 다 키우세요. 네, 다 하게 잘 키우셨는데 딸만. 여기서 실패하셨군요. 그래서 그 한이 서르셔가지고 이제 자신 이것저것 공사만 실패하셨어. 농담입니다. 너무 잘 키우셨죠. 뭐. 진짜 맛있네. 맛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예. 야, 이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고요. 쑥 인절미 2kg에 콩고물 200g 해가지고 27,300원. 인절미 4kg에 쑥 인절미 1kg 콩고물 400g에서 54,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떡을 제 손으로 주문해 본 적이 이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저건 특히 쑥떡, 쑥개떡 저 상황에서 네. 정말 진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쑥개떡이 맛있어야 인절미로 부치는 것도 맛있다고. 맞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쑥떡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네. 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진도 해풍 쑥 인절미였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실업 함께 할 시간입니다. 네. 미디어 실업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 이상민을 이겨라로 만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내 개 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에서 동물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자기도 한다. 이렇게도 했다는데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냐. 예. 그 김건희 어머니가 최은순이라고 있어요. 예. 저보다 3살 많아요. 예. 1946년생. 예. 460-628 주민번호. 그런데 저를 처음에 2003년 4월에 처음 만났는데 얼마 있다가 나한테 돈 10억을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예. 돈은 안 가져오고 어디로 오래요. 예. 봤더니 보신탕집이야. 아. 송파구 오금동 소재 개성옥이라는 보신탕집이에요. 그냥 보신탕 집에서 접대를 받으셨나요? 아,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 집이? 지금도 있어요. 개성옥. 그 양반은 지금도 그러면 개고기를 드신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러니까 들어가요. 예. 거기에 갔는데 삼성생명의 금융팀이라고 예. 건방지게 내가 다 PF법이라 해놓은 것을 예. 10억을 처음에 초기 자금 대기로 했는데 예. 그 자금을 쓰려고 한 건지 보험회사 금융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날 초대한 게 개성옥이요. 아, 개고기집이었다? 개고기집.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 7월 달에 또 저를 초대를 해요. 예. 계약 다 끝내놓고 예. 이제 시온선이가 6월 24일 날 10억을 투자를 해. 예. 그리고 이제 산업렌탈하고 근저당 공부 채권 양수도 계약을 끝내. 예. 축하한다고 해서 또 지가 나보고 애썼다고. 예. 이제 초청한 데가 어디냐? 송파 좀 넘어 하남에 서부가든이라는 예. 개고기집을 3원가든 마냥 크게 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개고기집이었다? 거기도 개고기집. 처음에 계약 만났을 때도 개고기집, 네. 축하도 개고기집. 개고기집. 그런데 세 번째는 예. 여기 자주 오는 노덕봉 예. 하고도 있고 사람들은 하루에 모임이 있었는데 갔더니 예. 뭐 질투로 다 들고 와서 먹자고. 예. 그래서 열어봤더니 통계 개머리. 그래서 김건희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니? 너 명수이 너는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 너 엄마가 얼마나 개를 많이 잡아먹었는지 그것부터 밝히고, 두 번째, 너 서방이 윤석열이가 언제 한번 그랬었거든요. 기자들한테 개가 식용개가 따로 있지 않느냐. 예. 그랬는데 개인의 선택에 그냥 맡기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학대나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게 아니고 예. 식용 그 개라고 하는 예. 거는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니 따로 키우는 식용개는 같은 개 아닙니까? 그 얘기는 내가 보기에는 너 어머니가 최은순이가 사위사랑이 장우사랑이라고 그 통계 8내가지고 개 8내서 너 신랑도 먹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서왕도 개고기를 식용개고기 하는 것은 윤석열도 보신탕을 좋아했고 최은순이가 사위 딸을 위해서 사위 그 정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개엿이라고 하죠. 개엿을 내가 주었지 않는가 내가 추리해 봅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디어 실업 좋아하시는 분들 다시 보기 하고 싶다. 근데 미디어 실업만 보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냥 미디어 실험만 따라오지 마시고 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는 미디어 실험만 보는 거 알려주시더니. 네, 아니 근데 그랬더니 애들이 미디어 실험만 보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버릇을 나쁘게 들였어. 어르신들은 안 그래. 애들이 이제. 이 수전노들 슈퍼챗도 안 써서 그것도 따로 쏙 뺏어 보려고. 아유 진짜 인간들이. 너무 버릇없이 키웠어 우리가. 우리는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시청자를 거의 막내 아들 다루듯이. 그렇지. 나보다 동생들한테 하는 얘기다. 네. 농담이고요. 예. 자, 이게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네. 거기 가서 미디어 실업도 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2부 순서는 이상민을 이겨라 네. 코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경 부대변인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이경 대변인, 대전 유성을
네, 거기 살고 있어요. 예. 아. 거기 나올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저 주님께 기도했더니 예. 이경이가 거기 나온다. 응답을 주셨어. 예. 그거 주임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지. 바로 옆에 있는데. 아직 저 아니, 출마 뭐.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주민한테 물어봐. 주님께 여쭤봐야지. 주민. 중에 있어요. 그 출마할 결심은 섰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직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아직 안 드려서 순서가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심이 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머리를 풀어서 지저분해 보여도 조금 뭘 봐주세요. 보시죠? 전혀. 전혀 안 그렇게 보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지저분해 저는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닌데요, 전혀 근데 아닌데. 혹시 네. 그래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 혹시 네네. 제 머리 때문에 머리가 좀 비어서 예. 좀 없어 보이는 분들 제가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흑채를 뿌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경 대변인님 바로 옆에 있으면 많이 조금 색감이 많이 차이가 나요. 아, 그러네. 네. 아 그래요. 네. 아, 김가루를 이렇게. 흑채 제 처음 봐요. 흑채 처음 봤어요. 아유 이거 한번 보셔야지. 이거 하고 다니는 지역 주민들이 한 40% 될 거예요. 시사평론계 박명수입니다. 네. 즉석에서 뿌리는. 지난번에 한번 이 흑채 뿌리고 네. 부산에 제 집회하러 갔는데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설을 이러고 연설 이러고 했어 이러고. 흐르지 당연히. 아니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우리 김영민 PD님이 이거 흑채 뿌리는 거 보고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셨는데 아이고 우리 PD님 부채 보시면 눈물 흘리시겠네. 뭐? 부채. 부채. 저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그 이상민 지역구아니에요. 대전 유성을이 네네. 이상민 지역구인데 그 우리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거기 나가시면 어떨까? 아 제가 출마하면은 일단은 헷갈릴 겁니다. 네. 누가 누군지 모르고 네. 이제 저기 지금 직무정지된 그 장관 이상민도 나오고 그러네. 농구 나오고. 선수 나오고 농구 룰라도 나오고 다 나와요. 네. 그러면 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당 하나씩 만들면 되겠네. 네. 이상민 씨의 국민채무 탕감당. 상민의 힘으로 정했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룰라 이상민 씨는 이제 국민채무 탕감당. 농구 선수 이상민 씨 더블 클러치당. 네. 이렇게 다 나오면 되겠네요. 저 전국의 모든 이상민을 다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이란 이름은 되게 흔하지 특이하다. 않죠?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 이경 씨가 있죠. 아, 이경 씨. 맞다. 이경 씨가 있는데 이제 투경. 근데 외자로 네. 이경은 못 보고. 이경은 이희경 배우님 자꾸 제 거 검색하면 그분이 검색이 돼서 아. 네, 호감을 갖게 됐어요. 이경 그 서울 경자입니까? 빛날경. 빛날 경자. 네, 빛날경. 빛날경. 흔하게 쓰지 않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빛날 경자. 네. 예. 일단 이 정치인이 이름이 특이한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인 그럼. 것 같아요. 맞아. 당연하죠. 기억에 예. 남으니까. 네. 이름 특이한 정치인들이 뭐 제법 있죠. 네. 내가 있잖아. 명박이잖아. 원래 예전에 상정이었어요. 법안 상정. 심상정이가 다 이제 해먹고 있어가지고 내 명박으로 바꿨어요. 어때요? 진짜 바꾼 거예요? 내 이름 명박이야. 옛날에 이름이 상정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 명박보다도 이제 MB가 더 입에 잘 붙습니다. 거기 MB. 미국판. 서양을 영어 이름이야? 글로벌이야. 블랙핑크 마인드를 가져야지. 네. 너희들은 영어 이름 다 안 지었니? 다. 네. 아니 근데 명박이셔가지고 이제 EMB 해가지고 내 용량이 EMB라고. 지금 이상한 친구네. 메가바이트. 이상해요? 미친 불도저야.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 정말 재미있는 이름의 정치인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 성북구 의원 후보로 나왔던 나영창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나영창. 이름이 영창이에요? 이름이 영창이야. 저 아산시장 했던 분 있어요. 복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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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바둑 천재입니까? 복기왕이에요. 예. 복기왕 씨. 예. 있었죠. 뭐 배용준도 있었고 뭐 예. 고기판. 그렇지 고기판. 영등포 구의원 후보로 나왔었죠. 고기판. 당선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고기판 고기판이야. 네. 고기판이고. 그리고 무소속 후보 중에 네. 오해두라는 후보가 있어요. 오해두. 9535 오해두. 근데 이제 오해두 슬로건이 괜찮은데? 이번 경기도의회 선거 수원 제2선거구에 나왔었는데 슬로건이 정치
해도 너무해. 해도 너무 해. 오해도니까. 근데 잘못한 것 같은 게 긍정적 이미지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부정적 이미지에 자기 이름을 썼어. 해도 너무해. 그러면 얘 그만해야 될 것 같잖아. 그렇죠. 예. 용산구 의원 3선을 지낸 김재리가 있어요. 김재리요? 톰과 제리의 제리 똑같습니다. 상대 후보 뭐 정톰 이런 겁니까? 네. 그리고 이분은 충남 태안군수 후보로 나왔던 가세로. 이름이 가세로야. 가세로야. 예. 가세현 때문에 이미지 많이 안 좋아지셨겠네. 이분은. 그리고 예전에 춘천시 의원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후보인데 김혜혜. 이름이 혜혜야. 이런 이름도 있었고. 예, 그렇지. 이분은 아니 왜 희화화해? 이분을 이길 수가 없네. 이분. 경기도 고양시 도의원 후보로 나왔던 고오환. 오한 씨. 오한. 뭔가 일을 만들어내실 것 같아요. 성 떼고 부르라고 하고 싶다. 그래. 알겠습니다.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되죠? 이경 대변인님 이름이 특이해서 정치할 때 이게 기억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 이름 특이하신 분들은 기억하기 편하니까 좋긴 한데 좋은 걸로만 회자돼야 됩니다. 안 좋은 걸로 회자되면 또 기억이 잘 되니까. 그렇지. 예. 그 출마할 때 이름 치트키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뭐였죠? 경북 김천시 후보가 이름이 박근혜였어요. 치트키야 치트키. 맞아. 네. 그때 한창 그때도 이름 박근혜인 사람, 그다음에 최순실인 사람 이런 사람들 엄청 고생했거든요. 진보 성향인데 출마하는데 김대중이면 바로 당선이 되는 경우도. 그렇지 않아. 목포시에 옛날에 그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로 열린우리당 후보가 나왔는데 이름이 김대중이었어요. 안 됐을걸? 안 됐어요? 안 됐을 거야. 안 됐어. 노무현 후보도 계셨었잖아요. 네. 맞아. 아, 진짜요? 네네네. 우리가 아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네네네. 근데 안타깝게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 이경 이름 너무 이뻐요. 좋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 비주얼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아니 나 예쁜데 예쁘다고 못하는 게 너무 그래요. 예쁜데 어떻게? 네. 약간 이거 이동영 작가 마인드가 보였거든요. 순간. 네네네네. 예쁘다고 못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외모 평가한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거의 없다. 젖꼭지 4개. 팩트입니까? 그거는 왜요? 아니 왜 정적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거의 없다님. 갑자기 그 얘기가 나 튀어나올 줄 꿈에도 몰랐네. 하지만 불신 튀어나와가지고. 팩트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갑자기 2초간 정적이. 불편하지만 팩트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젖꼭지가 4개야. 4개.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이 부분은 편집되겠네요.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이경 대변인님께서 앞으로 큰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도 섞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현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검찰과 이 정권이 한통속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정권,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갑자기 이제 돈봉투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어떻게 싶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선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도록 조금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천화동인 1호 428억 원 약정설 이거 보도가 2,000건이 넘게 보도가 됐어요. 2,000건이 넘게.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적시도 못했었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렸죠. 너무나도 많이 걸렸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대선이 뒤집어졌다 할 정도로 대장동 그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게 700여 건 있었는데 선거 바로 앞전에 이게 나왔었으면 동아 단독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거 녹취록 나중에 봤더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분이란 말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라고 했어요, 사실. 거기서 뭐 L12, 뭐 리,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이것도 다 아니었었다라고 다 나왔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나서서 목소리를 크게,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내부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이 몇몇 있어요. 이 사람들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난 거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과하게 방어할 필요도 없다. 우리 앞에서 말씀 뭐 주셨지만 금액이 1억도 안 된다. 네. 그런데 봉투가 90개였었고 민주당 내 관계자라든지 전형직 의원들 뭐 포함해서 70명이 이거를 나눠 가졌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확실히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여부조차도 지금 알려지지 정확히 않은 상황이군요. 이거 팩트 체크가 정확히 된 건 아니에요. 뭐 재판장에서 이것이 그렇다라고 뭐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녹취록이 3만 개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을 사실관계를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쪼개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것을 뭐 조작 수사다 뭐 이렇게 강하게 지금 그렇게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가 그 전에 검찰의 이것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이거를 알렸는가라는 거 봤을 때는 그 전에 저희가 민주당에서도 분석을 해서 5건을 분석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또 떨어진 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한국계도. 또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 임기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이 20%로 떨어진 적이 그 바이든 날리면 때도 떨어졌어요.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당사 압수수색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그리고 두 번째는 12구 참사. 그때 국회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정진상 전 비서실장 관련돼서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북한 무인기가 침공했을 때 지지율이 이때는 30% 초반대까지 앞서 두 건은 20%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이재명 대표 1차 소환. 2차 소환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2차 소환 때는 그 UAE적은 이란이다. 네네. 발언 때문에 그 발언 때문에 지지율이 또 30% 초중반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2차 소환. 3차 소환 때는 난방비 폭등 때문에 3차 소환. 그리고 이재명 대표 기소는 뭐였냐? 69시간 노동시간. 그리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 그리고 나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30% 초반대에서 20%까지 떨어졌을 때 항상 검찰이 뭔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정말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지지율이 30%에서 20%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난 거 갑자기 아닙니까?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걸 거세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이재명의 약정설이라든지 그쪽이 말하건 이재명 대표의 뭐 리스크 이게 진짜로 사법 리스크 이걸 계속 주장하잖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중도층까지 물어보면 지금 대통령 안 뽑겠다, 윤석열 안 뽑겠다, 지금 총선이어도 국민의힘 안 뽑겠다, 그 중도층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그럼 차라리 이 녹취록을 정확하게 분석해달라. 재판 결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이거 우리가 스스로 좀 보자. 이거 착한 아이 병도 아니고요. 뭐 그런 병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팩트를 가지고 짚어보자라고 우리가 좀 대차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거 보고 국힘의 국면 전환용 카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 억지 주장이 아니잖아요. 근거를 하나하나 사례를 말씀드렸죠. 이번이 6번째거든요.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져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겠다. 이거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금액도 그런 거니와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 지금의 이 정권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이 민주당 관련된 돈봉투 의혹 이야기가 검찰발로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앞선 사례들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팩트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잘못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아마 이게 사실은 좀 민주당의 그 염려가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은 뭐 1 내지 2밖에 안 되는데 검찰이 1 내지 2 가지고 이거를 10으로, 20으로, 30으로, 50으로, 100으로 부풀릴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짜 천하 몹쓸 범죄로 만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정치인들로 하여금
너무 두각을 드러내면은 윤석열 반대 투쟁에서 너무 두각을 드러내면은 아, 내가 다칠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네. 당 대표부터 저렇게 뭐 서슴없이 그냥 칼을 휘두르는데 그러니까 몸살이게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에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도 이런 검찰이 보통 깡패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잔뜩. 근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났다.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보면은 돈봉투라는 게 언론 플레이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굳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캐비넷에 그동안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 다른 방 이제 그 말씀 이 프로고 다른 프로에서 말씀 주셨지만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캐비넷에 이게 연구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 이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생각하고 돈봉투라는 것을 그때 미리 얘기했고 나중에 털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너무 급하니까 지금 턴 것이라고 저는 캐비넷에 이제 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경 대변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부터 깨끗한 정치를 해야지. 송영길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송영길 대표에게서 지역구 물려받은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분도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언제 당황했네요. 한국은 언제 오세요? 지금 빙구상 때문에 다시 귀국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어요? 언제 또 들어오세요? 한 6월쯤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낙엽이 지는 계절에 들어옵니다. 웃음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국의 장관 한동훈입니다. 아니 돈봉투가 그러면 바스락거리지 바사삭거립니까? 해명하시죠. 자, 그걸 왜 우리가 해명해? 이야기 꺼낸 거는 본인이 꺼내셨는데. 네, 그래요. 제가 이야기 꺼낸 건 팩트죠. 네. 그럼 제가 바스락거린다 그랬지 바사삭거린다 그랬습니까? 네. 아니 녹취록에 바스락거리는 돈봉투. 제가 녹취를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녹취록 들어가. 왜 이쪽이 변호하십니까? 또 변호인이십니까? 닥쳐. 겨우 붙였는데. 네. 송영길 대표도 성대모사 가네요. 송영길 대표. 네, 오랜만에 송영길 뵙네요. 대표. 예, 그거 제가 달려- 뉴스를 보고 가면을 제가 버렸거든요. 그랬어요, 네, 요즘에? 네. 안녕하십니까. 불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드모아젤. 고맙습니다. 마드모아젤 봉주를 해주는. 뭐 고백달라고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대표셨는데. 인적인 측면을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자는 오세훈으로 취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응으로 일단은 일관하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좀 안심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원 지지자분들이 지금 민주당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라고 또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나마 괜찮은 게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 속의 소스들이 이제 바닥이 났구나. 금액만 보세요. 지금 9,600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 관련된 사람이 90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급했으면 지금 이걸 털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바닥이 났구나. 똥줄이 탔구나. 급하게 꺼내는 느낌이 나요. 민주당이 쏠 필요가 없다고 설석서 왜냐하면 오늘 야당일 때 대여 투쟁경을 강하게 부렸는데 민주당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살서 이해하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특하니까 맞아가면서 정말 협상에 임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야당으로서 정말 엄동설안에 벌어진 던전처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야당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잘 아세요? 입에 뭘 물고 계신 것 자,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쇼츠로 제작해서 자막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나도 자막 없이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는데 살짝 들었습니다. 하나 이해해서 턱주가리. 덕주가리. 자, 아니 뭐 지금 뭐 이 사안도 이 사안이지만 한동훈 장관 딸 입시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해외에서는 오히려 미국에서는 시끄럽거든요. 네, 미주 MIT 커뮤니티 간다고.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입학 취소시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미 씨 관련해서는 또 온라인 시험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다는 이유로 지금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실제로 그것 때문에 형량이 이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커뮤니티에서도 날리고 청원이 실제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청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 이것도 청원이 들어갔죠. 네. 이것도 그러면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어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선은 그 오픈북이죠. 네. 아들에 대해서는 오픈북 시험에 대해서 온라인 오픈북이에요. 그거를 이제 알려줬다. 네. 라고 해서 유죄를 받았던 거고 조우 전 장관께서. 네. 그리고 그 딸 이름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근데 딸에 관련돼서는 오픈북이 시험이 아니었었고요. 그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줬다. 근데 이게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정말 참 보통 너무합니다. 그 예. 명문대를 가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돈을 주고 이거 거의 그런 거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다 자기소개서 초안부터 해서 다 작성을 해줘요. 네. 왜 그거는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의무권을 가져서 이제 그 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걔 이름이 뭐였었죠? 그 한동훈의 따님이 알렉스 한 얼마나 억울할 거 있어요. 아니 마이 알렉스를 왜 건듭니까? 알렉스를 건드는 자는 클래지 카이로 관주하겠습니다. 아니 화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얼마나 말이나 하네 진짜. 아무 말이나 해 진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아니 이제 메소드야. 아무 말이나 하는 그 핵심을 잡고 있잖아. 아무 말이나 하는 일단 대꾸 하는 게 중요하거든.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아니 알렉스 한을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것은 뭐 검찰이 솔직히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일기장까지 털 필요까지는 없다. 그 정도 압수수색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조민 씨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도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본인들이 이걸 청원에 대해서 하고 수사해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치를 그 사람 한동훈 장관은 이미 정치인이 된 것 같고 정치인의 자녀까지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정치 문화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을 조심해 왔는데 알렉스 한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그 청원에 동참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뭐 2만 명이 훌쩍 넘는 숫자가 지금 그 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 대필 작가 이름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면서 케냐 작가가 내가 했다. 네, 본인이 했다라고 인정까지 했는데도 수사가 전혀 안 들어갔던 사안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들이 실제로 이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한동훈은 그래 내가 뭐 잘못 저지를 수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처벌해? 처벌할 수 있겠어? 네. 처벌 불가능해. 한번 해봐. 될 수 있는지 이 마인드라고 지금.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약간의 흐름을 보면 원래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흔들리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 보수 언론들이 한동훈 장관 빨아주기로 살짝 넘어가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한동훈 기사가 쏟아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한동훈 빨기로 이제 스탠스를 옮겨갔다가 지지율이 회복이 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김건희 얘기가 붙고 항상 요 루틴이 계속됐었는데 이번에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안 나오진 않는데 확 줄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언론도 손절이 좀 시작됐다. 한동훈에 대해서. 저는 헌재에서 물 먹은 뒤로 힘이 많이 빠졌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의심해요. 네. 한동훈 딸 의혹이 또 이제 불거지는 마당에 네. 그 지금 검찰의 이정근 전 부총장 네. 관련해서 수사가 본격화된 것도 한동훈과 무관할까? 알렉스 한의 합격과 무관할까? 그 논란과 무관할까? 그런 네. 그걸 또 덮으려고. 아니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낮다고 민주당 털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다급하다고. 딸 문제가 가장 다급하겠죠. 예, 그래서 혹시 그렇게 뭔가 지금 수사를 이렇게 또 종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예.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예. 거기에 미주 엄마들은 까딱도 안 할 거예요. 네. 엄마들은 거기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아니, 왜냐면 거기는 뭐 우리나라도 입시 뭐 이런 거 경쟁 이런 게 치열하지만 거기는 자녀들을 그 미국의 대학을 보내려고 엄마까지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거든. 그렇죠. 보통 열정이 아니지.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누군가가 부정을 저질러서
내 자식이 그것 때문에 밀려났을 수 있다?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거든요. 부정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부정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부정을 용납한 자는 철도로 가서 추격을 해야 되고 네. 철도는 김기현은 사퇴하십시오. 아, 논리 구조가 완벽하시네요. 기승전 김기현이네.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불의를 보고도 방치하시는 주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험난한 시련을 지켜만 보신다면 주님은 사퇴하십시오. 주님도 사퇴해야 돼. 네. 우편에서 좌편으로 아예 가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주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 계신 거죠. 비방을 하지 말고 비방이 아니라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막무가내. 네, 막무가내야, 막무가내야. 그렇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요즘 저 홍준표 대표님하고 친하신가 봐요. 반 전광훈 전선에서. 안녕하십니까. 전 상임고문 홍입니다. 내 참 어이가 없다. 장원아 니도 홍씨 아니냐. 내 술 한잔 해야겠다. 아, 네 많이 인생이 뭐 이라노.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요. 30년간 내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페이스북 글도 8번이나 내가 수정했잖아. 미친놈들이 다 있어. 참. 네. 아니, 요새 부쩍 이렇게 좀 당내에서 찬밥 신세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참 정치 초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놔가지고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어. 네. 내 민주당 가면 안 되나 지금이라도. 왜요? 밟고 올라가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당으로 온 거야 30년 전에. 영삼이 형이 꼬셔가지고. 참. 근데 사실 그때 홍준표 형 찾아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대통령 아니었지. 그때는 국민회의 부총재였는데 가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이랬는데 국민회의가 아니라 꼬마민주당. 예.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가 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냥 랭크 YS 당으로 간 거지. 그때 뭐 이게 뭐 저기 모래시계 검사 뭐 이게 나중에 그걸로 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았지 그때. 당시 모래시계 제작에 관여했던 분 말씀 들어봤는데 홍준표가 자기가 모래시계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드라마로 쓸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SBS가 그 서울 지역 방송이었는데 내 때문에 전국 방송이 됐어요. 뭐 이랬었어. 네. 물어봤더니 턱도 없는 소리야. 뭔 개소리를 열심히 하냐고.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검사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 검사들이 이야기 섞었겠지. 다 인터뷰를 했대. 그 인터뷰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홍준표였던 거고. 여러 명 중에 원오브 댐이었는데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네, 그것 때문에 SBS를 전국 방송으로 만들어 줬는데 이것들이 지금 배신하고 자빠졌어요. 살짝 이제 욕심내시네. 이제 이 판도 저기다가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이거는 넘겨줄 수가 없다. 하는 거나 잘하세요. 아니 왜냐면 저 이낙연만 가지고선 때우기는 한계가 있거든. 네. 하나 더 있으신데. 또 있어요? 더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이경이 그거 내가 어디 꽂아줄까? 경아. 영감님 저부터나 좀 도와주십시오. 좀 개차반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당이 이럴 수가 있냔 말입니까? 물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네. 철수야. 예. 너 아직 안 죽었냐? 영감님. 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 저 맞고 나니까 새가 보이더니 맨정신입니다. 그 한강에 뿌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영감 실망입니다. 영감님 구직 시즌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정말 하면 안 됩니다. 너네 지난번에 그 외국 나갔을 적에 그때 그 직업란에 비대위원장이라고 적었어요. 전문 비대위원장. 저 영감탱이 왜 또 하셔? 내가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낸 적이 있는 저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뇌물 받아먹고. 참. 실제로 예전에 검사일 때 김종인 풀어다 놓고 뇌물 받은 거 자백을 받아냈어요. 20분 만에 자백을 받아냈대요. 네, 재밌습니다. 왜냐면은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복당이 안 됐거든요. 홍준표가 맞아요. 꼼꼼하죠. 기억납니다.
그분 아주 꼼꼼하신 분이에요. 총선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그렇게 또 복수를 한 거죠. 그것도 있었지. 네. 예전에 88년 그때 총선 때 네. 관악에 우리 종인이 형이 출마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네. 맞상대가 바로 이해찬. 맞습니다. 네. 이해찬 의원이었어. 이해찬 의원을 그 2016년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해찬 형님을 낙천시켰어. 네. 셀프 공천했을 때. 예. 어. 야,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해찬을 무소속 알려- 출마하신 거잖아요. 세전에 무소속 그래서 출마. 그치 무소속으로 나가서 네. 당선된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셨지. 네. 그렇게 아주 치졸하게 차기하는 양반이야. 네. 자, 이제 곧 시즌이 저분도 곧 등장할 시즌이 구직 돌아옵니다. 시즌이에요. 이제. 그 나를 그죠. 당황하셨어. 그 나를 찾는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 저는 찾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그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영화 안 찍어 보셨죠? 전 찍어봤는데요. 부러우시죠? 하하하. 감자만 캐는 것만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그렇습니다. 영화. 네. 예. 네. 이 도청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실제로 범인이 잡혔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범인이 잡혔어 미국에서. 뭐야 이게? 아니 정작 도청한 당사자는 이거 맞다 이거 이거 뭐 이게 반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피해자가 아니라고 막 우리 도청당한 거 아니라고 가해자는 했다고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범인이 잡혔어. 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말 너무 창피하기가 정말 국민들은 어디까지 이렇게 이 쪽팔림을 감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해자는 지금 벽 보고 손들고 있을 네. 텐데 아무리 당한 적 없어 이러니까. 네. 게다가 또 미 언론에서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조청 사건을 축소시키려 한다. 야, 또 얼마나 미 언론이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아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이 뭡니까 이게? 자, 그래서 뭐 지금 이미 한미 정상회담은 이미 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좀 걱정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통령이 윤석열이 된 이후부터 계속 걱정이었죠. 저는 그 토론회 과정에서도 다 지켜봤었기 때문에 좀 100% 확신했었거든요. 제가 네. 그때 당시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재계약, 대덕대학교. 네, 재계약을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고 그럼 저는 청와대 들어갈 생각에 아예 계약도 안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윤석열이 되면은 나라 망한다. 그리고 5년을 저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 걸 파악했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생각이 똑같아졌네. 나는 설마 윤석열이가 될까? 그러면 진짜 이건 만화 같은 대한민국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명의 낙선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왜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도청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근데 말을 돌려 보면은 도청한 것을 인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도청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라고 거기까지 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처음에 이게 시긴트냐 휴민트냐 고민을 했었을 당시에 저는 그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게 휴민트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도청이냐 감청이냐라고 했을 때 하도 우리 쪽에서 안 했다고 하니까 도청은 불법이지만 감청은요. 외국인 상대에서 우리가 감청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승인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국인 상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건데 외국인은 대통령이 승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휴민트가 아니면은 그러면 우리 정보를 감청하라고 대통령이 승인을 했나?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그건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맞은 사람이 우리 안 맞았다라고 왜 얘기를 하는지 보면은 또 때린 사람이 선의로 때린 것이다. 네, 맞아요. 악의적이지 없다. 않다. 악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좀 심리적으로 조금 물어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국정운영 철학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피해자냐 피해자냐 예스냐 노냐 흑과 배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 했냐 안 했냐. 정말로.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죠. 네. 그럼 많은 파생되는 뭔가 질문과 문제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싫은 타고 거죠. 올라가면 용산 집무실 이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심리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고, 외교 관련돼서도 이걸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죠.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리 자체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된다.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그냥 단순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야. 단순해서. 국정운영, 나라가 국민이 안보 위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도청을 당한 거 됐잖아요. 그럼 도청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는 이 사람은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심리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뭐 사건 보고서를 갖고 가잖아요. 네. 2장이 넘어가면 막 화를 낸다는 거야. 왜요? 보기 싫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싫어하고 그냥 한 장으로 깔끔하게. 그러니까 계속 짧아지다가 이제 길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백지 주니까 완벽하구만 이런 거. 백지는 이렇게 완벽한 보고서가 사진 찍어 이러면서. 아니 그 요즘 트렌드가 영행 심플 아닙니까? 심플하게 가는 것이고 영은 또 잠깐만 하얀데 보여주세요. 뒤에. 잘 이거 11포인트야 이거? 하얀 대로 백지입니다, 백지. 그래요. 백지입니다. 거꾸로 들었네 이거. 아니 하얀 종인데 거꾸로 들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애가 없습니다. 아 그래? 네. 야 장원아 너는 그 행정관이 딱 적합하다. MC 그만하고 뭐 보고 잘하죠. 행정자원으로 가자. 자꾸 짧다, 자꾸 길다. 영이 심플하잖아 내가 또. 영. 또 스승님이 영이시고. 네. 얼마나 심플하신지 그 진짜 영이 한글 많네. 파일을 켜놓고 아무것도 없는 글자를 보시면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심플하셔요. 예. 그것도 흑백 논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백논리였던 거야. 아니 그것도 있었잖아요. 백짬뽕이었어요. 백지 보면서 사진 찍힌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노트북 그냥 하얀 것만 있는 거 보시면서 백지 페이퍼 보면서도 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걸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웃고 난 다음에 뒷맛이 굉장히 씁쓸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결국 다시 정신 차려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고 기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참담한데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걱정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반도체, 전기 자동차 여러 가지로 지금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는 하나도 만들어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이경 부대변인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떤 결과가 좀 예측이 되십니까?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일본과의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본이 그러니까 역대 내각 역사 인식에 대해서 강제징용 관련된 역사 인식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은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마저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2023년 그 외교청서 발표했을 때 독도에 관련돼서 대한민국이 이것을 강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점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일본의 이거에 항의에 대해서 됐다. 외교법상으로 니네들이 불법 점거한 거 맞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스테이지가 없었어요. 다음 뭔가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 퍼지고 와서 일장기에 인사도 하고 이거 막 가짜뉴스라고 우리 영상 봤습니다. 태극기에 격려하고 다시 옆으로 가서 일장기에 또 격려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이거 계속 아니다.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가짜뉴스가 가짜뉴스가 아니거든요. 진짜 인사기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사람 안 변합니다. 이번에 뭘 하고 올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굴욕 외교 또 하고 오겠죠. 다 넘겨주고 오겠죠 지금. 그러니까 더 위험한 것은 그래도 저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도 관련된 거는 맞는데 지금 더 위험한 것은 저는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예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또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 못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도 그 일본 측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하겠다, 이걸 근거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제 원자력 기구도 보면은 우리가 뭐 다 얘기를 했었겠지만 일본이 그 기금 자체 내는 것을 우리나라 10배 이상 내요. 근데 그쪽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것들 국민 생명 안전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대통령이 미국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것을 당연히 그냥 네. 우리가 뻔하다 전망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배상금 문제 나왔을 때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 일 같지만요. 2020. 왜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됐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배상금 문제 갖고선 우리가 따져 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 사이에 벌써 뭐지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몇 개가 터졌습니까? 독도 관련된 이야기 튀어나왔지. 그 다음에 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된 이야기 튀어나왔지. 후쿠시마 수산물 이야기도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도청이 또 터졌어. 쉴 새가 없어요. 네, 뭐 쉴 새 없이 빵 하루가 다르게 너무 그냥 많아요. 예. 빵빵 터져대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김기현 대표 만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데요? 아 정말 얘기할 게 많다고. 정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죠? 닥치십시오. 그래서 저기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다 되지 않았나요? 뭔 소리야 하는 건지 진짜. 이 사람 원래 이래요. 내랑도 얘기 안 돼가지고 당 이름도 바꿔버리고 색깔도 바꿔버렸잖아. 아니 나 지금 소름 끼치는 게 윤석열 박근혜 순서로 나오게 나왔잖아. 갑자기 말이 편해졌어. 그래서 말은 통하잖아 이민박은. 대화는 돼, 대화. 대화는 되잖아 대화는. 그것만으로도 갑자기 마음이 약간 안도됐어. 야 이게 우리가 이명박한테 안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아니 저 조국 전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그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이명박이 그리울 것이다. 나는 저 윤석열이 되고 나서 야 이러다 박근혜가 그리워지는 거 아닌가. 점점 그래지고 있어요. 박근혜는 그래도 뭐 좀 자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어떻게든 국민 마음을 좀 수습하니 방법을 눈치는 봤으니까. 그렇지 뭐 세월호 참사 때도 보면은 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 이름 부르고 그래서 결국 쇼였지만은 근데 이 새끼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눈치도 안 보고. 아예 뭐 그냥 근조 리본도 못 달게 하고 말이죠. 뭐 그래도 위패가 없는 그런 꽃만 있는 데 가서. 자기 분향소를 만들고 미친놈들이야 이놈들은 진짜. 국무총리는 장갑도 안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에 대해서 성대모사 할 생각 없어요? 아 그분 조만간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시장성이나 어떤 큰 흐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장래성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안목이 있습니다. 나 진짜 저도 놀러 가가지고 박근혜의 추억이라고 거기 모래사장에서 쓰고 오고 싶어요. 옛날 박근혜가 휴가 가가지고 그렇죠. 저도의 추억이라고 쓰는데 그것도 보수 언론에서 엄청 대통령의 휴가 모습이라고 하면서 또 빨아줬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어떻게 쇼를 해도 이렇게 아주 저차원적인 이 차원적인 쇼를 하니. 근데 그때가 그립다니까 지금. 그때가 그리울 정도라니까 미치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이경 부대변인 모시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사실 말씀이 좀 있어요. 네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 쇼라고 해서 제가 뭐 오늘 관련된 논편도 하나 썼는데 69시간 노동시간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청년 노동자들을 불러가지고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당정대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은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청년 노동자가 나서서 그럽니다. 저는 69시간 노동시간에 대해서 엄청 찬성을 한다. 알고 봤더니 그 노동자가 그냥 청년 노동자가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중소기업 사장을 아들을 불러놓고 청년 노동자 대표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쇼를 해도 너무 가짜 쇼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그냥 국민을 속이는 것을 국민을 우롱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손쉽게 당연하게 국민은 뭐 알아? 속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쇼를 해도 너무 악의적이고 이런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을 대전 유성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깜짝이야. 이런 정치인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방금? 내가 누군지 몰라? 이렇게 고개를 왜 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상민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 당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나도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뭐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국민 성대모사. 이상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혈압이 너무 올라오네 이거. 이상민님만 떠올려도 혈압이 오르는데 목소리까지 따라하니까 더 오르네 혈압이. 이거는 혈관 건강에 안 좋네. 이거를 이제 쇼츠로 편집을 해가지고 히든 상민으로 네, 누가 그렇지. 진짜 이상민인가? 상민아 다음 주까지 형 가면 만들어 와라. 이상민 가면. 나도 나야겠다. 자, 대전 유성을에 살고 있는 이경 기억해 주세요. 대전 네. 유성을. 무슨 동이에요? 무슨 동? 저 노은 2-3동. 노은 네. 2-3동. 네. 노은 1동은 안 되고. 거긴 갑. 갑. 네. 노은 2-3동. 네. 노은 2-3동 기억해 주시고요. 네, 요즘 카카오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유행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20대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채팅방인데 예. 거지방이 유행이래요. 거지방이요? 네,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비 내역을 이렇게 올리면 예. 편의점에서 녹차를 사 먹었습니다. 녹차를 키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비를 비난하는 거야. 우리가 거진데 어떻게 편의점에서 녹차를 사 먹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면서 소비를 못하게끔 나를 질책해 주세요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 소비를 올리면 사람들이 그 욕하고 왜 그거에 돈을 썼냐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과소비 방지를 모여서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과소비 방지인데 그렇게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단돈 1,000원도 써놓고선 후회하고 나는 비난받아야 돼라고 자책하고. 비난 받으려고도 거기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허리를 졸라매려고 그렇게라도 살아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20대 청년 세대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참 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을 그들에게 물려준 것 같아서 물론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들이 선거 결과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좀 이렇게 미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요즘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없는 어서 빨리 저한테도 좀 미안함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도 20대 청년이죠, 맞다. 네네, 만 28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사려 깊게 대해주시고. 네네네. 오토바이도 좀 태워주시고. 네네네. 20대였구나. 아니 왜 갑자기 기겁을 하시네요. 20대. 아니, 야, 어디서 20대 맞은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 경우가 다 있습니까? MC 장원은 사퇴하세요. 누구한테 사퇴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찌꺼리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사퇴하세요. 자,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도 사퇴하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얼마나 맛있냐? 나 동일이 네. 신선 정미 관평 지족 얘기해야 되는데 뭐. 상도만 얘기했어. 그래? 아니 뭐 아직 끝났나요? 뭔데? 안 끝났어? 그러면 계속 살려. 자, 동일형. 그게 아니고 아까 노은 2-3동만 말씀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서운하실까봐 신성 정민 관평 지독동도 있습니다.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